안녕하십니까? 세계의 이모저모의 보라입니다. 요즘에는 데이팅 웹사이트나 데이팅 앱은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죠. 그럼 혹시 기혼자들을 위한 완벽한 비밀을 보장하는 데이트 회사나 데이팅 앱이 있다는 건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하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가입자 수가 무려 약 3,900만 명 정도의 가입자 수를 가진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2015년에 해킹 관련으로 뉴스에 나와 세간의 관심을 이끌었던 회사인데 최근엔 넷플릭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다시금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우선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에는 데이팅 앱이나 데이팅 회사는 지금 현재는 그 엄청나게 수가 어마어마하고 수요도 많지만 예전에는 지금처럼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크 모겐스텐, 다른 모겐스텐 형제는 일반적인 데이트 웹사이트에서 30% 이상의 유저들이 기혼자인 점을 보고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2001년도에 그 당시 가장 대중적인 여성 이름인 애슐리와 매디슨을 합쳐서 애슐리 매디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형제는 본인들의 사업에 대해 부끄러운 점이 없고 본인들의 웹사이트는 포르노 웹사이트도 아니고 이성적인 가정을 가진 어른들이 어떤 면에서의 스트레스를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해소를 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사람은 말을 잘하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말만 따르면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여튼 이 사업이 초반부터 데이트를 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겐스턴 형제는 사업이 초반에는 잘 안 돼서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노엘 바이더맨이라는 변호사를 만나면서 이 회사는 엄청난 성장을 시작합니다. 노엘 바이더만은 스포츠 법률가였는데요. 스포츠 법률가였던 노엘 바이더맨은 스포츠 업계 특성상 고액 연봉자이면서 가정에 약간 소홀할 수도 있는 특성 때문에 이미 바람을 피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으며 더불어 굉장히 공격적으로 TV 광고를 통해 마케팅을 하였고 TV쇼에 출연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TV쇼에서 자신들의 광고와 사업 때문에 불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불륜이 일어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 예로 TV쇼 사회자가 그럼 왜 광고를 하냐는 질문에는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저는 사업가일 뿐이고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업 활동일 뿐이라면서 당당한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거기에 더해 인생은 짧다, 즐겨라라는 문구와 함께 사업을 엄청나게 확장하였습니다. 그 당시 애슐리 매디슨은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이 세 군데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쳤는데요. 그 당시에는 2.7 million 270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미 있었는데 아시아 진출을 하기 위해 일본을 처음으로 선택하였고 일본에서는 8개월 만에 100만 명의 가입자가 생겼습니다. 이렇듯 그들의 사업은 굉장히 탄탄대로를 걸었고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2015년 7월 12일 애슐리 매디슨은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 이메일은 해커로부터 온 것이었는데요. 해커는 애슐리 매디슨의 모든 시스템을 해킹하였으며 고객 데이터뿐만 아니라 회계 자료, 이메일, 그리고 사진 등 모든 자료를 이미 해킹하였으며 애슐리 매디슨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사업을 접으면은 큰 돈을 잃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고객 데이터, 이름, 주소, 사진 등을 다 공개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해커는 자신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해킹을 한 사실과 30일 동안 그 회사와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그 30일 카운트다운 동안 이 뉴스는 항상 뉴스에 오르내렸었습니다. 애슐리 매디슨은 끝내 웹사이트를 닫지 않았으며 결국에 해커는 공표한 대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슐리 매디슨은 본인들의 웹사이트에 19.99달러를 내면 사이트 내의 모든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를 지워주는 옵션이 있었는데요. 해커의 해킹 발표가 끝난 후 해커의 정보 공개가 두려웠던 엄청난 수의 많은 가입자들은 그 돈을 지불하여 데이터를 파기하고자 하였지만 사실 애슐리 매디슨은 그런 기능 자체가 없었으며 아무런 조치는 하지 않고 돈만 그냥 챙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실제로 애슐리 매디슨을 통하여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최소한의 서비스라도 받은 케이스였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유저들이 실제로 상대방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이유는 대량의 여성 프로필이 가짜 프로필이었으며 그 유저들이 실제로 한 채팅이나 전화도 실제 인물이 아닌 업체가 고용한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상대로 채팅을 하거나 다른 인물의 사진을 쓰면서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슐리 매디슨의 웹사이트에 표기되어 있는 신뢰 사이트, 수상, 사이버 시큐리티 보증 등의 표기는 전부 포토샵으로 만든 엉터리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쯤 되면 사업의 아이템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은 맞았지만 그 사업 아이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모든 것이 사기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튼 이 해킹의 결과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해킹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름과 주소가 완전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꽤 많은 수의 유명인, 연예인, 정치인, 사업가들이 노출되었고 이것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명인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이웃, 동료, 친구 등 아는 사람의 이름을 검색을 해보았고 이는 삽시간에 퍼지면서 그들의 삶을 망치게 되었고 꽤 많은 수가 사회적인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한 채 상당수가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의 꽤 큰 건의 스캔들이지만 대부분의 한국에 계신 분들처럼 저와는 먼 이야기라 생각하여 저도 대충 흘려들었던 탓에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요번에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면서 다시금 화제가 되어 넷플릭스를 보지도 않고도 이렇게 엄청난 뉴스였구나를 일반 뉴스를 통해서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애슐리 매디슨은 현재도 운영 중이며 CEO가 ABC 뉴스와 한 인터뷰에 따르면 2015년도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법정 다툼이 이루어지는 중이라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조차 굉장히 놀랍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를 만들고 운영한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편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사업가의 마인드로 데이팅 앱이나 데이팅 사이트에서 기혼자의 가입자 수가 많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인생을 짧다, 그러니 즐겨라, 우리가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해주겠다 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업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사업의 기초가 되는 완벽한 익명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킬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며 신뢰성을 주는 보증, 이런 것을 그저 사기로 기재한 범죄죠. 어떻게 따지면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애슐리 메디슨의 가입자들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들이 벌 받은 것이라고 트윗이나 코멘팅을 달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해커들을 옹호하면서 이 해커들이 그들의 결혼과 삶을 망친 것이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것이 그들의 삶을 망친 것이라는 등 이러한 반응이 많은데요.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누구든지 저 가입자 리스트를 열람하여서 검색을 하고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퍼뜨리고 마녀 사냥을 당하는 현실인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은 누군가가 정직하게 본인의 개인정보로 가입을 하지 않고 남의 정보를 활용하여서 의도적으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도 쉽게 박살낸 경우가 많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애슐리 매디슨의 사태의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비도덕적이라는 불륜이란 소재가 원천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해커가 그냥 일반 회사의 행동이 아니면 사업 아이템이 본인의 생각이나 사상에 반하여서 모든 정보를 깐다는 것 자체에는 저는 반대하는 성향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 넷플릭스 때문에 예전에 큰 이슈였던 애슐리 매디슨 해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은 넷플릭스의 애슐리 매디슨 다큐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계의 이모저모의 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